문화재 보호 차원이었다 이렇게 적극 반박에 나섰는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도 고심 끝에 바로 이분과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구가 바로 이곳 목포이기 때문에 지역 현지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러면서 당적은 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인터뷰 모시네요. 네. 예. 오늘 페이스북에 의원님께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한 문장을 일단 먼저 그대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예. 10여일 전 모 언론사로부터 사실 확인이 있어서 목포의 부동산 구입 사실은 있지만 투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의원님. 일단 네,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손혜원 의원, 그러니까 그 주변 인물들이 목포에 그 집을 산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던 겁니까? 손혜원 의원께서 작년도인가에 네. 자기가 서울의 적산가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자기는 적산가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포에 오니까 적산가옥이 있어서 네네. 은퇴 후 목포에서 살겠다 해서 적산가옥 하나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했습니까? 예, 한 채를 구입했고 그 후 자기 조카도 내려와서 살게끔 해서 한 채를 구입했다. 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이요. 네. 완전히 거의 폐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집, 빈 가게, 빈 건물이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그 집 두 채를 사준 것만 해더라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해외 투자를 받은 기분으로 저는 참 잘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곳은 투기 대상 지역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손혜원 의원이 테이블 끊고 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자주 내려와서 목포 근대문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 건물이 잘 팔린다. 그쪽 건물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목포라는 거예요. 경주가 천년 고도라고 하면은 목포는 근대문화 역사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도심, 즉 구도심 그 지역에는 빈 가게, 빈 건물, 빈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도 보면은 재래식 화장실 쓰고 있는 걸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포 시민들은 손혜원 의원이 와서 사준 걸 또 활성화시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보도를 오늘 보고 9채나 샀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 숫자에 대해서?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의원님께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적산가옥에 태어나서 좋아하는데 은퇴에 내려갈 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혜원 의원 명의로 그 주택을 구입한 거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몰랐죠. 남이 뭐 산 것을 제가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 순수성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 질문하시겠지만은 하나 제가 좀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손혜원 의원이 샀어요. 아, 지정 전에 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목포를 보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대문화 역사의 보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여기를 재개발보다는
이걸 보존하면은 몇십 년 후에 금덩어리가 된다. 네. 빌딩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된다. 네.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당신이 와서 살아봐라. 그 정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 안 좋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별히 얘기해서 네. 목포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민국에서 아마 도시재생사업 3곳을 지정받은 것은 목포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김현미 장관에게 사실은 문화재, 이 문화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네. 라고 했더니 김현미 장관이 도정환 장관께서 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역사문화 네.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환 장관을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추진이 돼서 재작년 또 8월에 네. 이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 지구로 목포를 지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지난주까지도 네. 이 경동성당이라는 곳과 네. 옛날 목포세관의 창구는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지정이 안 돼서 여기도 문화재니까 네. 지정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예. 목포시에서 보완서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잠깐만요. 근데요. 지금 그 말씀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김현미 장관을 만나서 지정을 요청을 했더니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지정을 할 거라는 것도 예고형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현미 장관은 네. 도시재생사업 3곳을 국토 개발 차원에서 했고 예. 저는 문화재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김현미 장관이 도정환 문화부 장관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정환 장관을 접촉해서 목포의 필요성, 네. 경주가 천년고도라고 하면은 목포는 근대문화 역사의 보고다. 여기를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문화재청으로 내려가서 저하고 쭉 계속 얘기하다가 알겠습니다. 재작년 8월 달에 지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도정환 장관을 접촉하기 전 단계에서 도정환 장관도 문화재 그 지정을 검토를 하고 계획은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러면 그 도정환 장관이 그런 계획을 갖게 되는 과정에 혹시 손혜원 의원이 일정하게 그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왜 그런 목포를 지금 그렇게 약 4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이 4,000평방미터를 그 지역을 다 문화재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했느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안에는 537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하나, 시도 지정 문화재가 둘, 등록 문화재가 18, 건축 문화 자산이 35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지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동성당과 목포세관 창고는 떨어진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다 이게 필요하다. 이러고 신임 청장 왔을 때도 간곡히 설명을 하고 또 문화재청에 나와서 실사를 몇 번 해가지고 이번에 그 두 곳도 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손혜원 의원이 알았는지 협력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의 말씀을 마치 언론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사놓고 지정했다.
그렇죠. 내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일부 언론은.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네. 이거 참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 사업을 한 것은 저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은 뭐 영향력이 있었던 없었던 지정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또 이런 주장이시고요. 그렇죠. 의원님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손혜원 의원이 나중에 은퇴하고 와서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 채를 샀거나 조카 얘기해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보도를 보니까 9채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9채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함의가 다른 데 있다. 혹시 투기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은 하세요? 저는 투기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하십니까? 지금도요. 예. 왜냐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지역에 빈집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동네 또 목포 시민들은 그래도 네. 그런 분이 사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참 잘됐다 하는 분들이 많고 네. 또 거기에 건물을 하나 사볼까 하는 분들은 야 값이 몇 배 떼버렸더라. 네. 그리고 또 건물을 파신 분들은 야 이거 우리가 싸게 팔았는데 이제 몇 배가 뛰었다. 이런 그 견해에 따라서 네. 개인적 차이가 있지. 나는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 네. 그렇게는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네. 목포에 그렇게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저는 감사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열흘 전에 언론사로부터 이제 그 취재 요청을 받으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그러면 그때 언론사 기자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저희한테 하시는 이런 말씀, 저간의 사정이라든지 현지 사정이라든지 문화재 지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습니까? 투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그 투기는 아닐 겁니다. 네. 투기는 아니다. 예. 그리고 또 목포에 기여를 하신 분인데 내가 동료 의원으로서 그 기자도 잘 아는 분이에요. 어떻게 취재 협력을 하겠느냐. 네. 그래서 거절을 하고 그 대신 언론에서 취재하는 사항을 손혜원 의원한테 얘기할 수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젯밤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거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러니까 목포가 지역구시니까 혹시 좀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게요. 목포 그 구도심 원도심이요. 3개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과 이 하나의 문화재청 역사문화 사업이 되면은 목포 원도심은 상당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금년부터 110억을 매년 투자해가지고 500억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고 손혜원 의원이 그런 정보를 알아서 샀는지 몰라서 그건 모르겠고 그 전에 산 것만은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